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도 했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잘 치렀고 지소미아도 잘 넘긴 것 같은데 청와대로서는 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 소장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데 좀 네.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은 우리가 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것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 호재가 생기면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또 악재가 생기면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진행자께서도 보면은 별로 내가 돈 쓴 것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면 뭐 돈이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임기 3년차, 4년차 되면 자연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이 응답자, 우리 국민들이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 중도층은 훨씬 더 이념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실용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런 건 대통령의 노력하는 외교 또 소통, 최근 들어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검찰 수사 더 진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들까지 소환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청와대 주변 인사들의 의혹 또 유재수 전 이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반환점 우리 징크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대통령에 대한 이 주변 측근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 이런 것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3년차, 2년차, 3년차 이럴 때 온노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또 경제 관련돼서 연말 가면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연말에는 대통령의 성과 평가를 좀 더 하게 되고 연초에는 좀 희망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경제 성적표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발표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번 주 내용들은 제가 오늘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진영 간에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어떤 양극화라 할까 이런 여론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하얀포 도발 이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게 여론을 자극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이기는 합니다.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런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지지율과 관련된 외교 안보, 그럼 남북 관계까지 포함해 이제 북한, 일본,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이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히 또 화나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우리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힘이 실리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저렇게 이 군사 합의를 위반하게 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텐데 생각할 텐데 그 반영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북한 대통령 지지율 불감증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한 가지 또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바로 방위비도 그랬고요. 지소미아와 관련됐던 우리가 압박을 받았다. 일본에서 일종의 가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만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 현 정부가 좀 더 원만한 관계를 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에 어떤 반영이 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지소미아라든가 방위비 협상 모두가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데 우선 지소미아 우리 정부로서는 조건부 유예를 선택을 했는데 또 상당히 그 여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뭐 수출 규제에 변함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본 언론들은 자신들이 완성을 거뒀다 이래가지고 한일 정부 간에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론 흐름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힘이 실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퍼펙트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1,004명 유무선화 DD 전화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및 중앙선거론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정부의 결정 조건부 유예 아니겠습니까? 잘했다가 10명 중 7명 정도. 상당히 높네요. 네, 잘못한 결정이다는 17.5%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인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지소미아가 이 종료로 굳어질 경우에 상당히 어떤 한반도 안보라든가 한미 동맹의 큰 저해수가 될 거라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안도하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보수층에서도 잘했다. 10명 중 7명이 넘었고요.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7명이 육박한 수준으로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내주는 만큼 이게 이념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지소미아에 대한 평가는 이 미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한미 동맹 협력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정부가 내릴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또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정부 결정에 대한 대통령 지지층의 평가가 또 상당히 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반일 감정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과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제 난제가 남아 있죠. 방위비 협상인데 이 대폭적인 반대에 국민들을 여론은 상당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떨까요?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로 미국 측의 강경 자세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 지금 흐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위비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위비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지소미아라고 하는 산을 넘었다면 또 다른 산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적정한 수준의 협의가 아니라면은 여론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지소미아에 대한 이 압박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적정한 수준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인데 과연 협상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당히 주목되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10명 중 8명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은 11.4%에 그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 방위비 협상에 우리가 순수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진보 쪽에서도 뭐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일까요? 뭐 5천 명 정도 줄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 감정적인 대응을 웬만하면 청와대가 이제 이 절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용안보실장이 try me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나를 이 시험대에 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일본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가짜 뉴스를 내놓았거든요. 주한 미군 철수 압박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 국민들도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방위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무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감축하는 압박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 여론을 보면 감축 압박을 가하더라도 감내하자는 여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한 미군은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에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또 상린도에서 포 사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네. 그런 만큼 이 감축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40.1%라서 결코 적지 않은 이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서 이 후반부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번 준비되셨습니까? 조사 결과는 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 우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화 대리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이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뉴스량이 늘어난 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네. 관련된 뉴스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 차주에 다음 주에 적지 않은 비중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 변화에는 어떤 유의미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정치 혐오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당층이 조금 비율이 늘어난 걸 보면은 20대 국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 이 정기국회가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조국 전 장관 논란 이전에는 10%대까지 올라갔었던 정의당의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5%,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 미만까지 내려갔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7%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네. 최근 들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정의당, 그리고 이른바 심벌리 효과,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만큼은 완수해내겠다. 네.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조금은 더 끌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 자, 이 단식이 과연 이 보수층의 결집을 지금 촉발하고 있는 거냐? 이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은 뭐 좀 떨어지지 않으면 답보 상태라는 거죠.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은 결집한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 단식 투쟁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수층에서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 핵심 지지층들은 더 결집시켰다. 그런데 이 상당히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샤이 보수를 좀 더 호감도를 높여서 샤랄라 보수로 만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까지 하는 메시지는 또 분명하고 또 의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감도 있는 그런 결단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되묻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선거법 개정안 국회에 이제 부의가 돼서 언제든지 상정해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 선거법 개정안 다음 총선과 직결되어 있고 여론이 민감하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향후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최근 들어서 구체적인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분석해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주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50명이다, 50명이다.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다수 의견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의
가치까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조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역시 이것은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의 박극 싸움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본회의 통과될까요? 그런 만큼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12월이면 예비후보 등록도 선거구 핵정도 해야 되는 만큼 이게 정말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또 유엔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75명을 사실상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누더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250명이냐, 뭐 50명으로 50명이냐.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 조금 부분 수정을 한 것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거제도 뭐가 다르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연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일각에서는 의원수를 이럴 때 서거문이 좀 의원수를 늘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결국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정치권에서는 과연 민생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선거법 개정이 흐름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 너도 나도 나 쓰고 있고 거의 우죽순 수준이라는데 이것이 선거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당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신당이냐 아니면 좀 더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건 이렇게 되면 각종 정당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념적인 기준 외에도 특정 지역에서의 당도 만들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유엔크님하고 저하고도 정당 하나 못 만들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만 확보하면 비례대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신당에 과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